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이 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자연한 문학이 플러스! 네, 안녕하세요. 봄을 기다리는 여자 신여성. 오, 멘트 좋은데요? 저희 곧 멘트 수정 한 번씩 하는 기회가 올 거예요. 곧 봄이 오나 봄. 근데 꿈꾸미. 아직도 자고 있는 꿈꿈입니다. 아직 경칩이 안 지났나? 동면 중인. 네. 봄을 살아가는 여자 책사입니다. 아, 좋아요.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요즘 좀 어려운 자영업입니다. 많이 어렵죠. 빼앗긴 땅의 봄이 좀 늦게 올 거야. 단 1초 딸을 만나기 위한 아버지의 뜨거운 여정. 장혜모 감독 작품 원 세컨드. 네, 저희는 장희모 감독 거를 지금 가져왔죠. 아, 진짜 너무 얼마만이야. 그레이트 월 이후에. 그런가요? 원 세컨드. 제목이 그죠? 1초간, 1초 동안 뭐 이런 뜻이죠. 1秒钟 찰나 뭐 이런 사실 그런 거 그렇죠. 1초. 그런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근데 공교롭게 이 영화는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 또 장혜모 감독이 다른 영화를 중국에서 개봉했어요. 저격수라는 영화인데 혹시 주선율? 주선율? 맞습니다. 네, 그래 보이는데요. 항미 원조 전쟁을 다룬 아, 네,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가 작년 재작년부터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장진호라는 영화도 있고요. 우리한테 알려진 영화는 그다음에 금강천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이제 나왔어요. 특히 2020년도가 한국 전쟁 70주년 네. 해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미국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항미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항미. 미국에 저항하는 전쟁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미국을 겨냥해서 이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꽤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막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장혜모까지 합세해가지고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감독을 맡았었죠. 감독 준비해서 바쁜데 그 와중에 2달 휴가 내가지고 또 이 저격수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중국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와, 거의 마늘주살 맞으시나? 아, 이 노장인데 말이에요. 아니, 대단한 체력- 것 같아요. 그렇죠. 체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인터뷰 기사 사진 보니까 조금 야위셨던데. 그래서 그 와이프가 걱정하는 글이 아, 올라오더라고요. 그럴만하지. 네, 그럴 건강 만도 걱정. 하지. 네. 네, 1초는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판 시네마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근대 어떤 영화관의 추억 이걸 담은 중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분위기가 있죠. 그 장이모 감독의 어린 시절에 그 굉장히 영화관이 좀 협소하고 소박하고 좀 뭐랄까 투박했던 시절, 영화관이 문화생활의 정말 핵심이었던 시절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약간 선전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렇죠. 그쵸? 그럼요. 그런 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래서 더 뜨거워지고 더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네. 막 눈물 흘리고 박수 치고 영웅호걸 나오고 막 그런 거, 그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영화가 군중 심리를 작동할 수 있고 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어떤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어요. 1920년대, 30년대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전 선동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영화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되고 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요때는 영화 번변한 영화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설비도 좋지 않고 그런데 영화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계속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 그다음에 학교, 군대, 공장 이런 기관들에서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찾아가는 영화 서비스죠. 찾아가는 영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시설이 그 말 그대로 그냥 후줄근하다 보니
그냥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천 들여놓고 그 영상이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트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혁명 영화들 그다음에 특히 동유럽권의 영화들, 동유럽 사회주의권 영화들,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분들은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그런 영화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영화를 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화를 보는 거죠. 1년에. 예, 단체 관람을 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중국의 60, 70년대에 있었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그런 이제 단체 상영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쵸? 딸이 나온다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탈옥한 아버지의 이야기. 네. 그 아버지 근데 그 1초라는 제목에도 알 수 있지만 딸이 딱 1초 나오는 그 장면에 얽힌 에피소드죠. 상영 에피소드. 근데 어떻게 장이모 감독을 잘 아는 분들은 이 장이모 감독이 이미지에 엄청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라 사실 저게 서사랑 딱 붙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사막신이라든지 뭐 런어웨이 장면이라든지 뭐 영화관 미장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은 여전히 장이모의 미학이 살아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미장합임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상영되는 영화 영웅 아녀전인가요? 뭐 아녀 영웅. 아. 그거에 영웅 대한 아녀. 그거에 대한 또 호불호 비평들이 있더라고요. 영웅 아니어도 그 항미 원조 전쟁을 다룬 영화죠. 네. 그래서 그 전쟁에 우리나라도 좀 자유롭지가 않은 그 전쟁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점이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제 미장합임이 영화 속의 영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로 평가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관의 추억을 정말 한껏 올려주는 영화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장이모 감독이 그 천에다가 사람들이 미리 상영관에서 우리는 요즘에는 광고 볼 때부터 되게 엄숙한데 그때는 상영하기 전에 막 그림자 놀이하고 막 그 네, 떠들고 네. 막 환호하고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했어요. 영화관이 다 형태가 달랐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던 건가? 저는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영화관이라는 게 번듯한 게 있었죠. 아 어디에나 그럼 도시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려면 영화관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은 있었죠. 그 나는 무슨 기억일까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영화관 같지가 않고 무슨 천막 같은 느낌. 그래. 왜 이런 느낌 날까요? 약장사입니다. 약장사들이 천막은 다 근데 와가지고 너무 어릴 때여서 천막을 치고 스크린을 놓고 가끔 약장사들이 그걸 틀었죠. 근데 네. 2시간 내내 틀진 않았을 거고 맞아. 짧게 틀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커스도 보여주고 마술도 보여주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약을 팔아요. 어르신 도대체 약을 연세- 팔아요. 아니 약 약- 파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동네 보면 공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약인지 우린 다 알죠. 뭐 이렇게 주로 회충약. 공터가 아. 있어. 이렇게 동네마다 공터가 있어. 네. 그때는 끔찍한 건 회충이 눈에 보인다는 맞아.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 다음날 회충이 이렇게 나와. 근데 아휴. 아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약간 천막 같은데 더웠어. 여름에 뭔가 이렇게 천막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 추억이다, 그죠? 예. 근데 영화 내용도 기억 안 나고 지금 저야 아주 어릴 때. 진짜 아리랑 같은 영화 아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리랑까지는 안 올라가고 아리랑은 없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70년대 제가 영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물어봐서요. 도대체 무슨 영화였냐? 60년대 영화, 그랬더니 엄마가 로맨스 파파. 포세이돈 아니었을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이해해요. 저도 중학교 예. 때 학교에 단체 상영들이 오는데 강당에 모여 있을 때 디어 헌터 같은 거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자주 못 보는 거를 전 학생이 다 모여서 강당에서 영화 하나 같이 보는 거야. 간디 이런 거 단체 상영. 극장에 안 가고. 예. 주로 교훈적인 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오늘날 21세기에서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뭐 얼마나 차이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그냥 이게 서울과 아닌 거의 차이점인가? 막 이러면서 이 영화 어렴풋이 기억나요. 예. 그렇죠. 이 영화 보면은 시네마 천국 생각나죠. 시네마 천국으로도 소개를 해가지고 그거 인양처럼 보여서 봤지만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제 막 네. 1농장, 2농장, 3농장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이게 시대 배경이 또 문화대혁명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맞아요. 다 같이 이제 배급제 실시하고 계획 경제하고 막 다 같이 공동 생활하는 그 시절이었는데 또 영화를 촬영한 그 장소도 보면 사막이잖아요. 사막이 이게 네. 정확히 이제 어딘지는 영화에서 밝히지는 않아요. 그냥 서북지방의 어느 한 도시다, 어느 한 지방이다라고는 하는데 촬영 장소는 이제 돈왕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촬영한 장소는 석굴 있는데. 예, 돈왕막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석굴이 있는 그 돈왕에서 촬영했는데 도낭. 예, 네. 그 서북지방이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편벽하고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뒤떨어져 있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또 어떤 지방이었는가 그때 이제 소위 지식 청년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방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지식 하방이라 우리 하방? 하방이라고 하방. 하방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전문 용어예요. 아, 무슨 말이에요? 예. 하방이? 낙향 같은 단어예요 지금? 그렇죠. 비슷한 그렇지. 단어인데 중국에서 이제 느낌이 역사적으로 하방이라고 그럽니다. 예. 하방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식인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을 그때 이제 뭐 입시 시험도 다 취소하고 또 이제 대학이란 것도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그런 영화 시골로 있었어요. 시골로 여기. 가서 예. 좀 선생님, 배우라. 선생님 예. 얘기 나온 거. 민중들한테 배우고 거기서 이제 노동 개조도 하고 이런 운동이 전개됐는데 서북지방이 그 대상지였어. 그런 후보지 중에 하나였어요. 서북지방으로 다들 많이 내려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또 모습이 조금 달랐겠죠. 물론 이러한 집단 관람이 있었겠지만, 근데 서북 지방이니까 더 막 그 필름 하나를 기다리는데 막 2달, 뭐 석 달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더 절절한 그런 기다림 같은 게 맞아요. 영화 속에서도 느껴지죠. 네. 와. 그래서 그 사막 장면이 나오는데 첫 장면이 사막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엄청난 기시감을 주는 장면인데요. 장혜모가 처음으로 그 영화에 데뷔한 게 뭐냐면 황토지라는 네네네. 영화예요. 황토지라는 영화를 천 카이거 감독이 찍었고 그때만 해도 친구였기 때문에 그 천 카이거 감독의 영화 황토지의 촬영 감독을 장혜모가 맡으면서 영화에 데뷔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황토지의 장면을 보면 그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간 고원의 모습을 그 찍은 게 유명한 장면들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원센컨드를 보니까 첫 장면이 그런 식으로 펼쳐지더라고. 그래서 그 황토지가 1982년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지금 한 40년 가까운 만에 다시 옛날 그 장면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장면을 오마주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 자기- 좀 많이 들었어요. 황토지 영화를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아니요. 나 못 봤는데. 황토지 안 황토지를 직접 달았습니다. 다루진 않았어요. 다루진 않았나요? 네. 이야기에 나왔겠지. 네네네. 그동안 우리가 뭐 하도 많은 영화를 따라서 이제 헷갈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다루진 않았어. 근데 안 했어요. 사막은 황토지이고 구도는 약간 붉은 수수박 그 아, 처음에 붉은 이렇게 수수박. 결혼해 네. 올 때 네. 그 느낌 뭐, 있잖아요. 멀리서 오는. 멀리서 이렇게 누군가가 등장하면서 쫙 이렇게 다가오는. 네네. 네, 그것도 그런 비슷하네요. 장면 그런 비슷해요. 네.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여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사막이 이제 일단 밟으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장면은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여러 번 옮겼대요. 영화를 찍는 내내 또 보정하면 되는데. 영화를 찍는 내내 아. 장소를 수시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라. 네. 아 진짜 힘들었겠다. 그 보면은 입에 엄청 모래바람 엄청 들어가잖아.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저는 그 이제 어떤 영화관 극장에서 이제 공동 상영할 때 사람들이 완전 부글부글 몰려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코로나 이전에 찍었더라고요. 2018년 7월에서 2018년 9월까지 2달 안에 이제 촬영을 끝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중국에서도 상영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2020년 11월 27일에야 상영하고요. 원래 아까 19년도에 찍었다고. 2018년. 약간 뭐 예. 기술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자꾸 이게 상영이 취소되고 2019년도 2월달에 베를린 네네네. 영화제 개막작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상영하려고 하다가 이틀인가 3일 만에? 3일 전에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로 상영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때 기술적인 문제라는 건 진짜 말 그렇죠. 그대로 네. 들으면 안 되고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다운표 붙인 이제 기술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상영도 늦어졌고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상영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또 약간 이제 조선일적인 애국적인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투자했는데 대표적인 게 영웅아니여라는 이런 영화 같은 걸 이제 중간에 삽입한 것도 있죠. 네. 그 아이 이게 두 축이잖아요. 그 아이 자기 딸이 나온 영화를 보려고 목숨을 건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 동네 깡패들한테 그 맡겨야 되는 그 전등갓 필름갓을 만들기 위한 아주 가난한 집 아이 누나 오누이의 누나 이 누나 역할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되게 거지 분장인데도 아주 눈빛이 정말 옛날에 그 공리 느낌의 아주 초롱초롱하고 이쁜 배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여배우를 보는 눈도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장쯔이도 생각했는데 남자 배우도 장혜모가 고르는 어떤 코드가 있는 거. 아, 네. 항상 비슷해. 남자 배우도 왜 나 가루가 떠올랐어요. 인생에서 항상 비슷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전형적인 그렇죠. 느낌이 있어. 네, 그러네. 네. 여기랑 다 비슷하네. 가루랑 여기랑 너무 비슷해요. 헷갈릴 지경이야 나는 지금. 네, 그래서 저희는 자세한 이야기 장면 속으로는 2부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장혜모 감독의 원래 저희는 한 2000 지금 개봉 저희 녹음하는 이 사이에는 개봉 중이죠. 장혜모 개봉 감독. 중입니다. 네, 많이 원세컨드. 개봉하진 않았지만. 네. 1월 27일에 한국에서 1월 27일. 상영했고요. 오늘 2월 19일 기준으로 5,690명 정도가 이제 영화를 봤다는 그런 데이터를 영화 전해드립니다. 상영관이 거의 없어서 거의 없고요. 너무 찾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본 상영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올해 5월 20일에 일본에서 개막한다고 합니다. 개봉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고로 이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중국보다 일본이 좋다 막 이런 대답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역전됐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여론조사에서. 바람이지만 참 이게 민심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의 횡단 토크쇼. 자유로운 법이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vir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의 횡단 토크쇼. 자유로운 법이 플러스. 네, 저희는 장혜모의 감독의 찌라시맨. 이건 뭐야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찌라시맨이 너무 진지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호흡을 끊어가지고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하세요. 장혜모 감독의 원 세컨드. 네, 중국판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지만 장혜모 감독의 그 어린 시절을 오마주한 근데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의 영화관 이야기, 마을 이야기, 그리고 사람 이야기입니다. 원 세컨드는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바치는 헌사다. 전 세계 영화제 155관왕 영화의 전설이 꿈꾸는 시네마 천국. 장혜모 감독인가요? 155관왕? 155관왕. 우와. 진짜 전설이다. 멋지게 사셨네. 만약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뭐랄까 거장이었겠죠. 더 거장. 자유로운 지금적인 거장이지 뭐. 근데 아니, 근데 약간 지금 약간 체제 너무 한계라는 게 사람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다 안 좋아해? 어떻게 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입춘을 표현 24절기를 표현하는 그거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못 봤네. 그래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이렇게 애국주의로 안 흐르려고 그렇지, 나름 그렇지. 노력한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마지막에 사실 그 개막식 이전부터 인터뷰에서 계속 이번엔 참신한 방법으로 그 성화를 점화하겠다. 그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보셨죠? 저는 그 성화를 그냥 성화봉을 이제 그냥 거기 이제 꽂아놓고 끝났잖아요. 저는 그게 언제 점화될까 언제 점화될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개막식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참신했다,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꺼졌다면서. 폭설 때문에 아. 아마 성화가 있게. 아유 참.
성화봉송은 평창 올림픽이 최고였죠. 진짜 멋있었는데 그때. 근데 그랬군요. 뭐 거기도 뭐 의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인가 그러면? 저탄소 실천하겠다는 그게 아. 불이 이렇게 태우면 그게 하루에 이산화탄소를 얼마 굉장히 진짜? 많이 배출한대요. 그 성화 계속 20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점화되어 있잖아요. 저탄소. 네네네. 환경을, 기후 위기를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생각했네. 공장불이나 끄시면 되지. 기후 위기를 생각했다는 그런 의도가 아. 숨어져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체제 속에 갇혀 있어도 영화 감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장애모는 그 색깔 쓰는 거. 그래도 그거 하나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조명 감독으로서 가장 훌륭하게 중국은 머릿속에 남는. 진짜 네. 장애물을 갖고 있다는 게 영광이죠. 뭐 전통도 그렇게 많이 재현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장엄하고 또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시대를 막 넘나들면서 하는 감독이 많지 않잖아요. 뭐 임권택 감독님 계시지만 사실 임권택 감독님은 미학적인 영화라기보다는 메시지가 강하고 사람이 되게 중요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사에 집착하는 영화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미학이 좀 강화된 그러면서 좀 시대를 넘나드는 정말 깊이 있는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요즘에 넷플릭스는 거의 이제 우주까지 가가지고 이제 서사가 전통 서사가 더 묻혀지게 생겼어요. SF적이. 네. 그렇죠. 그래서 고요의 바다, 뭐 승리호 이런 거 보면은 예. 국적불명 되게 생겼어요. 사실 그 어디로 안에 갈지. 우리 거가 뭘까? 물론 그게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이 누구고 왜 만들었을까를 궁금해하다 보면 그 지역에 누군가가 만든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국적불명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원세컨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장면이에요. 네. 이게 대사가 없다 거의. 영화 사막 한참 뛰고 트럭 한참 따라갔다 트럭 타면 잠깐 싸웠다가 또 내려가지고 오토바이 추월당하고 더 마을로 가면 영화 보느라고 바쁘고 이런 영화잖아요. 네. 장애모 영화 중에 가장 대화가 많이 맞아요. 없는 네. 영화. 말이 없네 말이. 약간 그래서 앨범을 보는 듯한 영화.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머릿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영화 있잖아요. 필름을 돌리는 듯한 내 머릿속의 필름을. 그래서 소리는 많이 지워져 있지만 이미지가 아주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래서 각자의 추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지금까지 영화랑은 또 다른 면이 있네요. 좀 그래요. 나이가 네. 든 것 같아요. 나이. 사운드가 없어요. 저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음악 2년 정도 후에 하나만 있지. 네, 2년 후에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찾아오는 말끔하게. 장면이 있잖아요. 말끔해졌지. 네, 말끔하게 왔는데 둘 사이에 대화가 아예 없잖아요. 그 뒤로. 저는 사막까지 무슨 가는 영화가 동안.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이거 뭐 어디 음향 시스템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사막까지 갈 때까지 말이 한 마디도 없고 배경 그 음악도 없는 맞아, 거예요. 맞아. 네네. 번역하기 좋았겠다 이 영화. 그런 역시 책사님은 네. 아 그래서 대화가 많지 않은 영화. 네.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요 주인공은 그 남자 아버지하고 온우의 누나지만 사실은 영화를 틀어주는 영사 기사님, 우리는 기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상영원. 여기는 상영원이라고 네, 나왔습니다. 그 상영원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막 식당에 가도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막 그러고 남이 앉아 있는 자리도 막 최고로. 비켜주고 네. 오늘은 상영이 되나요? 뭐 내일은 상영이 되나요? 막 그러면서 약간 영웅이죠 영웅. 약간 얄밉게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그 커다란 컵 하나 들고 네. 막 왕처럼 군림하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제 딸 때문에 탈옥을 해서 이 영화관에 쳐들어온 아저씨한테 이제 그 영화 필름을 배달하는 걸 자기 아들한테 시켰는데 그 이 3농장인가 1농장에서 2농장으로 오는 사이에 배달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배달 사고의 주인공이 자기 상영원의 아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보기 좋게 감춰야 되니까 막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 필름을 복원할 수 있다. 자기 아들 마차에 깔려가지고 막 거의 스프링처럼 막 꼬인 필름을 내가 복원할 테니 그러니까 넘어가자는 식으로 슬쩍 막 대중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얄밉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마차를 운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된 사연을 맞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딸 때문에 탈옥해서 사막을 건너온 남자에게 그 상영을 보여주면서
그 주인공 남자가 네. 그러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력적인 이 일을 아들한테 물려줄 거냐 그랬더니 우리 가슴 아들은 아픈 사연. 마차밖에 네. 몰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릴 적에 사고가 있어서 세정액을 물로 알고 먹었는데 열과 이런 걸로 시달려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머리에도 이상 약간 지장이 왔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원세컨트 딸이 나오는 장면을 찾아온 아저씨랑 이 상영원의 되게 공감대가 끈끈하긴 한데 그게 여기서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한 게 그런 대화만으로 그 사람이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탈옥한 사람한테 그 필름을 잘라가지고 줄 만큼의 그 우정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범죄자잖아요. 일단 이 아버지가. 근데 어쨌든 잘라서 줄 만큼의 우정이 어디서 쌓였을까? 그거는 이 영화에 약간 불친절한 측면이 있는데 중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건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온 한 장면이 저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이와. 나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그런 장면이 네네네. 이제 원본을 찾아보면 원본 무삭제판에는 그 1초 안에 담겼던 이 탈옥스의 딸이 이미 그 영화 속에선 살아있지만 그 작업 도중에 세상을 떠난 걸로 원본에 나오는데 개봉판에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2번이나 취소가 됐거든요. 상영이 해외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이제 약간 어떤 혁명을 막 해 나가는 시기에 혁명의 새싹이 그 혁명 트럭에 치여 죽는다는 이런 서사가 사실은 그 분위기를 다 죽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일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짠하잖아. 만약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근데 그게 없다면 갑자기 마지막에 이거를 뜬금없이 좀 이걸 잘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만큼의 그렇죠. 동지에 이해가 좀 쉽지가 않지만 중국 네. 근현대사에 대한 좀 어떤 깊은 이해가 있다면 바로 이제 알 수 지금 있는 저 무시하는 그런 게 이게 지금 뭐야? 이건 모든 이제 관객들을 대상.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전 극장에서 볼 때 3분이 있었는데 3분 많이 있었네요. 예, 같이 봤는데 혼자 저는 뭔가 이렇게 그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참 이게 한국 관객들한테는 이해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사실 그 대사로 들어가서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좀 분석해야 되는 중국어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일단 제가 가지고 온 한 장면은 사실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상영원. 중국 영화 속에서는 그 판電影이라고 왜냐하면 판씨거든요. 범씨 아저씨인데 영화가 중국어로 이제 전형이잖아요. 電影이잖아요. 영화를 틀어준다, 상영해준다 해서 판電影 이렇게 부르는 아저씨. 자막에는 아마 상영원으로 번역됐을 그렇죠. 거예요. 상영원 상영사 이렇게 그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장면들은 저는 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네네. 일단 이 배우부터 판웨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되게 유명한 대중적으로 배우라고. 유명한 배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진지하고 진중한 영화에는 거의 출연 안 하고 코미디 배우고 희극 배우예요. 그래서 약간 가루랑 같이 이게 가루도 좀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가루랑 같이 뭐 페이천우라오라는 영화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코미디 여기 왜 나오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 속에서도 되게 한 번씩 빵빵 터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약간 이마룡 선생님 느낌이다. 그죠? 이마룡. 네네. 근데 아까 그 신여성이 말씀하신 어떻게 그 단시간에 그렇게 끈끈한 정이 만들어졌을까?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을 확인했을까 보면 대사가 한마디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장주성이잖아요. 장지우성이라는데 이 사람을 과연 범죄인으로 볼 수 있는가, 죄인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노동개조범 라오가이판이라고 해서 노동개조범인데 어쩌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 필름을 닦으면서 둘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너는 뭐 하다가 이런 질문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느냐. 그러자 난 용감하다고 생각했어. 싸웠다. 네. 누구랑 싸웠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 상영원이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누구랑 싸웠냐? 조반파랑 싸웠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조반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조반파는 그 문화대혁명 시기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소위 말하는 홍위병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좌적인 좌경적인 운동을 수행했던. 그래서 뭐 류사오치도 그렇고 이제 굉장한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주자파로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탄압했던 세력들이 이 홍위병 조반파들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갈래들이 있지만 그걸 퉁쳐서 얘기하면 사회적인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지식인 계층들을 탄압했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의 이러한 민중들도 그렇게 탄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심적인 동정이나 이러한 지지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들어갔기보다는 이러한 그 문화대혁명이란 거대한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보면 1970년대 나도 이렇게 싸운 줄 알았어 그냥. 중반에 찍은 영화인데 2년 후라고 자막이 뜨면서 바로 이제 깔끔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1978년 일이에요.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이 조반파의 그러한 반란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행을 갔던 사람들을 일괄 석방해주는, 복권시켜주는. 왜 이렇게 뭐 말끔해졌나 했네. 네, 복권시켜주는. 그래서 그때 이제 빨리 가라, 정책이 변했다, 그러한 대목도 있거든요. 이틀 후에 떠난다. 네, 이틀 후에 떠난다. 이제 그래서 다 출소 만기 출소. 만기 출소라기보다는 이제 복권시켜준 거예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시국범, 뭐 정치범. 그렇죠, 정치범들이죠. 정치범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상용원 아저씨도 그러한 사연을 듣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시대적인 자기도 그렇죠. 약간 일종의 그런 정감은 있지만 심정적인 지지 같은 거. 네네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막 칼도 뽑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니, 나는 싸움을 진짜 장난이게 싸움인 줄 하잖아. 알았어. 막 싸움을 장난이게 하잖아요. 막 때리고 이런 거면 완전 네네. 깡패. 그래서 그런 약간 동정에서 정치사범. 비롯된 정치사범 같은 것들이죠. 근데 홍위병이 워낙 이제 막 파괴적인 만행들을 많이 저지르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홍위병에 대해서. 네네, 홍위병들에 대해서 피해가 많았겠네. 네네. 그래서 이제 몰래 호주머니에다가 그 필름을 잘라가지고 딸이 넣어주는 나온 그런 사진을. 되게 짠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만약 정말 원본판의 딸이 그게 다른 생전의 식으로? 마지막이었다면 그렇잖아. 생전의 마지막이고 거기 있는 트럭 때문에 딸이 죽었다면 그 1초가 담긴 그 필름은 정말 그 남자에게는 희망이고 그죠? 추억이고 딸인데. 그리고 둘 사이 약간 딸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장주성이랑 주인공이 그걸 한 번 또 한 번 이제 돌려보면서 쟤는 왜 여자아이가, 나이도 어린 여자아이가 그렇게 쌀포대를 무거운 거를 나른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상용원이 담담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버지의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아버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정치 사범으로 찍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정치 면모라고 해가지고 윗대에서 어떠한 뭐 정치범이라 하면 그 밑세대, 아랫세대, 그렇죠. 연좌제 같은 거죠. 아랫세대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서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이제 돌출 행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더 애국적으로 나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딸이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딸이 살아 있었다면은 딸에게 찾아갔겠죠. 출소를 한 다음에. 나는 살아 있는데도 그냥 못 찾아가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혼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딸이 이제 없다면 정치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복권이 또- 됐대잖아요. 복권이. 그게 또 문화대혁명의 비극인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났어요. 예컨대 아버지가 어떠한 주자파, 그러니까 자본주의 길을 걷는 이러한 뭔가 주자파로 몰린다면 인연을 끊는. 나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는다고 막 선언도 하고. 그래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빨치산 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그렇죠. 너무 괴로워하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영화에서 조반파 자막 보시면 이제 그런 의도라는 것을 큰 이야기가 뒤에 있었네요. 네, 또 다른 장면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도 갑자기 조반파에 너무 몰입됐어. 지금. 너무 아까 지금 얘기해 빠져나오세요. 아니 뭐 상영사도 할 얘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장면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까지 사막 장면. 맞아요. 네, 입에 그게 모래가 이제 한가득이야. 아까 근데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더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정말 장애모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갖고 처음 시작할 때 뭐 붉은 수수밭도 시작할 때 이런 장면들. 사막 얘기. 맞아요. 근데 사막이 근데 어찌됐건 뭔가 건조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갖고 장애모가 이제 70평생 지나면서 본인 얘기를 돌아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자꾸 이제 사막을 보다 보니.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저는 그 사진 아니 필름. 딸에 대한 필름. 마지막에 끝에 있는 장면이 좀 기억이 남아요.
어쨌든 딸의 일초 때문에 찾기 시작했던 게 꿈이면서 그 본인의 희망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2년 뒤에 출소해가지고 왔을 때 그 필름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상황에서가 뭔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또 가족이 다 뭐 평탄한 건 아니었잖아. 장애모한테 갖고 있었던 게 화려한 것도 있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서 자신을 좀 그렇게 표현해 준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자식들도 있고 여러 와이프들도 있는데 오히려 첫 번째 딸?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첫 번째 딸이 영화 감독이잖아요. 장모라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회고하고 짚은 이 영화로 좀 조금 한번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 왜 네. 필름 속에 딸이 양갈래 머리를 따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2년 만에 그 거지꼴이었던 그 여주인공도 똑같은 똑같이. 머리 모양으로.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 그 딸을 맞아. 만난 거 아닌가 맞아요. 하는 약간. 생각이 들을 네. 정도로 네. 비슷하게 맞아. 그 화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유비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탈출해서 막 그 필름을 안에서 딸을 찾을 때는 그 딸 같은 여자애하고 계속 불화가 이어져요. 계속 싸워요. 서로 싸우다가 탈출 이후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자기가 이제 그 범죄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벗고 난 이후에는 이 딸 같은 여자애와 화해가 이루어지죠. 네. 그런데 이제 정작 그 과정에서 그들을 연결시켜준 어떤 중요한 필름이라고 하는 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애는 이 신문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신문지를 고이 접어서 간직을 했고 그런데 막상 그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필름 그 한 조각은 그 사막 어딘가에 묻혀버렸겠죠. 날아가 버렸겠죠. 네, 그래서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날려보냈지만 결국은 둘이 화해하는 어떤 장치가 되는 그렇게 다시 만날 수는 있었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지금 그 자영업이 얘기한 좀 전에 얘기한 중국 현대사의 역사에 대한 어떤 유비적인 표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좀. 그게 필름이 사막에 묻힌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필름이 사막 위에 켜켜이 쌓이는 모래 밑으로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네. 진짜 이렇게 되게 나를 이렇게 울뚝불뚝하게 만들었던 어떤 순간들은 그 시간 속에 계속 퇴적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간이 쌓이는 그 새로운 시간 속에서 만나는 이제 그 주인공, 여주인공의 얼굴이 이제 세대가 바뀐 것도 있지만 자기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참 시간의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네. 이렇게 퇴적되는 것. 그래서 장애모의 미학이 살아있는 영화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네. 저는 좀 더 약간 급진적으로 해석해 봤는데 이게 장애모가 어떤 중국의 현재의 상황, 현실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잡을 왜냐하면 수 없는 필름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문화대혁명이라든가 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건이라든가 아직도 중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사건들이고 중국인들이 나서서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거나 이걸 재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이제 공적 담론에서 묻어놓은 거거든요.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도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서 어떠한 새로운 담론이 나오기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연구가 된 그런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금기시되고 중국 당국에서 아예 그러한 재평가를 원천 차단해버린 지금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밀찬 이 가족과 이걸 빗대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일 수도 있겠네.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대에서 둘 다. 영화가 해야 될 역할, 뭐 영화의 어떤 말하기 이런 거에 대한 장애모의 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상영이 이제 순탄치 않았던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기술적인 있죠.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 정치적인 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막의 표도 약간 좀 그런 거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필름이 나설 수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불타서 사막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이 만약 그 나중에 물이 되면 세상이 바뀌면
그 필름이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할 말 하 아니네. 하고 싶은 말은 할 말, 하. 많았지만 네. 묻고 간다. 묻고 가고 묻고 더블로 말을 간다. 더 안 했고 영화에서. 너희들의 상상에 맡긴다. 아니 아. 근데 두 사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끝나면서 그냥 막 굉장히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둘이 갑자기 마주 보면서 피식 웃잖아요. 그게 약간 할 말 하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한편으로 그냥 아 그래 이런 게 인생일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서로 지향했던 거랑 갖고 있는 꿈과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뭔가 또 살아왔잖아. 뭐 이렇게 해서. 다행인 것은 이제 정의모 감독이 되게 노후하고 오래된 감독이라서 그레이트 월드도 호평을 받았지만 아. 그 되게 요즘 세대들한테 소통의 코드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네. 창이 좀 열렸다. 장애물을 이해할 수 있는 창. 그러니까 그 젊은 여배우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영원도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장애모의 감독의 영화 중국에서 예술하는 사람의 어떤 고뇌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 킬러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vir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무비 풀렸어요. 씩씩하신데요. 뭐 잘 안 풀리세요? 풀렸어 이러는 거. 잠을 깨우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영화 시작 전 상영되는 뉴스 필름에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딸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장주성은 텅 빈 사막을 헤치고 외딴 마을의 영화관으로 향한다. 그러나 눈앞에서 정체불명의 필름 도둑이 필름을 훔쳐 달아나 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황급히 그 뒤를 쫓아 나서는데 장혜모 감독 작품 원 세컨드. 네, 저희는 그 오랜만에 155관왕에 빛나는 중국의 감독, 미학의 정말 중국 감독 중에서는 사실 가장 그죠 꾸준히 다작을 네. 하면서 중국의 문화 원형, 뭐 정체성, 전통, 주선율까지 섭렵하시면서 진짜 70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죠. 영화에 살고 영화에 죽는다고 해도 정말 현장에서 이러다가 정말 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어울릴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그 지점에서 높이 사야 되겠네요. 네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네. 뭐 어떻게든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 뭐 그런 건데 이제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의 불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영화를 자기 삶의 언어로 사용하시는 장이모 감독의 원 세컨드. 중국 제목도 이런 거 똑같은 건가요? 2秒钟, 이 1초간. 네. 1초 아. 간이 들어가 있는군요. 1초. 1초 중국은 네, 그 1초. 마지막에 쫑이라는 쫑. 말을 붙여야 되니까 1초. 시간을 얘기할 때 쫑. 1초 동안 이런 말. 동안. 그래서 1초 저희가 2부에서 상영원 얘기 나왔지만 딸은 1초 나오는데 상영원이 100번 100번 해주잖아요. 잘라서 나 쫙 붙여가지고 테이블 계속 돌리잖아요. 참 그거는 100초. 100초를 만드니까 정말 1초가 1분 넘게 그죠 연결되는 그런 희한한 장면들. 어떻게 필름을 어떻게 복제를 했는지 필름을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쫙 그렇게 칼국수처럼 뽑아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아니, 그걸 어떻게 복사했나 그러니까 이거죠. 필름이 하나잖아. 네. 하나의 한 장면을 잘라가지고 복사를 하잖아. 복사해서 붙이고니까. 그 기술은 자기한테만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복사했던 게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그게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한데 예전에는 그거를 또 복사해서 그건 뭔가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냥 그 빛으로 하는 부분만 이렇게 건지. 잘라가지고 앞과 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예,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 이해했어요. 복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 뭐라고?
그 부분을 이렇게 얘를 돌아가 잘라가지고 중간. 맨 앞과 맨 뒤를 이어 붙여가지고 근데 그러기에는 아니지. 근데 그러기엔 그 장면만 영화에서 계속 돌아잖아. 필름이 계속 길게 나왔어요. 그게 잘라가지고 계속 붙이는 게 장면이 한 장만 나오잖아. 이렇게 잘른 필름을 딱딱 붙여가지고 이건 나만 할 수 있다. 그냥 잘라서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하는 근데 거야. 복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사해서 제가 근데 붙이는 거야. 그러기에는 이 필름을 너무 길게 늘어뜨려 놨잖아요. 네. 그게 네네네. 100개가 100개. 돼야 되니까. 아니, 100분이라고 그럴 거에는 100초. 그냥 이렇게 말아놓으면 되는데 이건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널어놓는 것처럼 필름을 널어놨잖아요. 근데 1초에 그러니까 뒤에 프레임이 거는 많잖아요. 뒤에 거는 그냥 널려 있는 거고 얘를 돌리기 위해서. 네네네네네. 저도 그렇게 어. 이해했어요. 아니야 그럼 아니, 신정사랑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1초가 프레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1초를 보여주려고 해도 프레임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100개로 돌리면 몇 개야? 24 아니 근데 프레임에서 단순히 그 24 프레임. 1초만 나온 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길어지는 거지 길이가. 다 근데 잘라내고. 이제 그렇게 복사를 해서 붙였으면 네네. 그냥 롤 형태로 그냥 쭉 상영하면 되는데 그때 롤 형태로 상영한 게 아니라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이 필름을 돌렸어요. 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계속 근데 들어가게 만든 그 거예요. 기술은 근데 이게- 특이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잠깐만 논쟁적인 문제. 된 것 같아. 왜 저기 뭐야 2차 제조업 산업에 있는 저로서 네. 그 녹음할 때가 옛날 떠올리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 필름으로 맞아. 방송도. 방송에서도 맞아 그렇고. 맞아. 그렇게 네. 해요. 아. 그럼 필름 그 복사. 부분 잘라서 뒤로 갈 때도 있고요. 맞아, 맞아.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올 때도 필름을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하는 복사가 거야. 맞을 것 같아요. 필름 복사. 필름을 그냥 복사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뭐, 했는데. 알았어. 알아서 갑자기. 자, 근데 이 저희는 필름을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네요. 필름. 네. 필름은 영화만의 기술인가? 지금은 녹음이야. 사진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필름은 네. 사진으로- 필카라고 불리우는 네. 필름 카메라. 아우 후지 필름도 아는데 코닥 필름. 맞네. 옛날에 네. 진짜 필름에 빛 들어가면은 그냥 사진 다 망해서 졸업식에 막 황당한 경우들 많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사진관에 맡기면 이거 빛 들어갔어요 하면 다 끝나고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찍지만 울고불고 막 난리도 이게 아니고. 불과 얼마 전인데. 아무튼 그 얼마 네. 전이죠. 네, 원세컨드가 이제 딸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을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좀 맞아, 이렇게 맞아. 스토리를 상기시켜 준다면 영화는 이제 영웅아녀라는 그러한 영화가 상영되고 거기에 앞서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시대였다 보니까 어떠한 전국 각지의 이제 그 소식들, 네. 공산당의 어떠한 업적들을 이제 홍보하는 선전선동하기 위한 뉴스 그렇지. 필름을 그 영화에 앞서서 이제 띄우는데 이 주인공의 딸이 거기에 이제 일조간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뉴스 필름인데 자막에서는 이제 중화뉴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딱 옛날에 그 전두환 50 시절에 대한뉴스라는 게 대한뉴스. 예. 뉴스.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했겠다라는 생각이 삐뜩 우리한테 들었더라고요. 그게 예. 우리도 대한뉴스. 있었잖아요. 예. 대한뉴스. 네. 네네 맞아요. 맞아. 대한뉴스 있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땡전 뉴스는 방송 뉴스 9시 땡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땡전이고 대한 뉴스는 네. 지금 이제 KTV 전신이죠. 그 영화 국립영화제작소 거기서 만든 이제 공보 뉴스 같은 거 영화관에서 주로 틀어주는. 네. 옛날에는 테이프 우리 배달의 뭐 있지 않았어요? 배달의 기수. 뭐 그런 거 맞아. 그리고 배달의 기수. 노래 테이프에도 뒤에 건전가요 아, 그런 거 예. 들어가 있잖아. 시장- 영화관에서 대한뉴스 틀기 전에 애국가도 불렀어요. 다 일어나야 돼. 영화 보기 전에 다 일어나야 돼. 맞아. 애국가가 당연하게 어린 시절엔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다 거의 우리도. 뭐 원세컨드 안에서도 그 영화에서 그 노래가 나오니까 다 같이 이제 합창하는 그런 맞아.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뭐 미제놈들을 다 때려잡자 그런 노래였어요. 아리랑 같은 거겠지. 우리로 치면 막 다 아는 노래. 다 막 아는. 혁명가요였죠. 예, 그 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거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 실어 날랐던 그 힘.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야기에 관한 영화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웅아녀라는 영화가 이제 보여지는 영화 안에서의 영화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목말라 했는가 이야기에 목말라 했는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여자아이가 그 필름통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트럭에 이제 잡혀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시작이 되죠. 네.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인 것처럼 하는데 뭐 그 아버지가 뭐 도망가고 뭐 엄마가 도망가고 뭐 이런 얘기 집안 얘기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 근데 그거를 그 장주성한테 이제 엎어씌우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 거짓말인 것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같이 결합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에 관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 이야기가 있죠. 네. 사람들마다 다 그쵸? 거짓말 아니었어 다. 그 애는 딸아이는 딸아이대로의 이야기가 있고 네. 탈출범은 탈출범대로 이야기가 있고 그 여자아이는 옆에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있고 상영원은 상영원의 상영원이 이야기가 있고. 있고 그 옆에 트럭 아저씨도 똑같이 우리 아빠도 그랬어. 맞아. 다 똑같이. 트럭 아저씨는 네. 트럭 아저씨도 사연이 있죠. 약간 그 모던 타임즈나 이런 그 채플린의 길 같은 영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이동씬, 공간씬에서 사람들의 이런 제스처나 눈빛, 표정만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나이가 되게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서 과연 사람을 이끌어주는 희망은 어디 있는가. 그건 굉장히 단순한 거에서 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칼라죠. 칼라고 영웅 아녀는 흑백이고 그죠. 굉장히 네.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이긴 한데 무성 시대를 좀 연상시켜야 하는 미학이다. 그러니까 무성 시대 영화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되게 장면이 길면서 네. 대사는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듯한.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민중들의 어떤 그런 이심전심. 자 그러면 인문학 드레싱 한번 재미있게 뭐 드레싱이라기보다 저는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었겠지만 제가 먼저 픽하겠습니다. 예상합니다. 예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구라도 떠올렸을 것 같은 그 다른 영화. 추억의 영화. 네, 시네마 천국. 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을 하나 틀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88년도 영화인데요. 오래됐네요. 이탈리아 진짜. 영화죠. 네. 토토와 알베르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 알베르토라는 그 상영원 아저씨죠. 너무 좋아. 아저씨가 이제 네. 영화를 틀고 있는데 토토가 어린 꼬마가 맨날 이제 몰래 가서 보다가 이제 친구가 되죠 서로. 그래서 그 어깨 너머로 이제 상영 기술을 이제 배우죠. 예, 그러다가 토토가 이제 이 마을을 자라나면서 이제 마을을 떠나게 되고 영화 감독이 되죠. 영화 감독이 되는데 이 알베르토 아저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베르토 아저씨가 떠날 때 절대 연락하지 말고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죠? 네, 그런데 그 알베르토 아저씨 장례식을 치르고 보니까 그 영화관, 어렸을 때 그 영화관이 이제 철거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철거를 하고 그 알베르토 아저씨가 남겨놓은 유품 중에 영화 네. 필름이 하나 있어서 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와서 틀었는데 그 당시에 옛날에 그 영화 상영회 할 때 허가가 안 나가지고 검열. 검열을 당해가지고 잘라놓은 키스씬들이 쫙 모여 있는 멋있었죠. 네, 그 영화 그 필름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향수와 그 아련한 어떤 영화에 대한 추억과 어린 시절의 그 동심과 그 동심을 순수하게 받아줬던 알베르토 아저씨의 맞아. 넉넉함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푸근하고 네. 또 아주 아련한 그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네. 음악도 진짜 좋았죠. 음악이 좋고 네, 시간이 네. 지나고 봐도 좋고. 이거는. 네. 그리고 그렇죠? 그 건물, 동네 건물에다가 막 상영하잖아요. 영화를 네, 이렇게 비추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영화 그 아저씨의 그 자전거 타는 모습 이런 거 있죠. 같이. 이게 제가 알기로 이 후속작으로 토토 관련해서 영화가 하나 더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시네마 천국 안 보신 분 계시면 진짜 꼭 강추합니다. 네. 너무 그래서, 좋은 영화. 네, 시네마 천국입니다. 제 오늘 인문학 드레싱은 시네마 천국. 거의 묻어간다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저는 영화 상영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지금 다 영화관에서 보는데 저는 영화관에 대한 기억이 야외에서 본 게 거의 시작. 제가 봤던 영화로 본 게 시작. 근데 그 영화를 야외에서 봤던 거는 그 마을 회관이었고요. 마을 회관 밖에 약간 하얀색 뭐 이런 아이보리 건물인데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의자를 다 놓고 야. 온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다 같이 봤던 원 세컨드처럼 기념 촬영 없습니까?
뭔가 촬영을 해놨던 사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군청에 가시면 있을 것 근데 이게 이 추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에 살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섬에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해군 홍보단이라는 게 와요. 근데 막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게 69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요즘 아이돌들도 해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70년도도 뭐 이렇게 80년도 전까지 막 이러는 거였으니까 그때가 한참일 때. 그러면 여름에 이게 낙도 홍보단이 원래 시작했대요. 예, 낙도 홍보단. 이렇게 멀리 이제 약간 이런 문화적인 문화 활동 못 받는 곳에 대한 지원들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자랐던 어촌도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문화행사뿐이 아니라 의료도 있어요. 그럼 저는 막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야 감기 걸렸다고 그래. 막 체했다고 그래. 그래서 뭐 각종 약을 1년치를 다 받아와야 돼갖고 며칠 동안 그거를 했고요. 근데 이 해군들이 오면은 그 마을 학교부터 이 군악대 이것도 해줬어요. 멋지잖아요. 해군 군악대. 그래서 우리한테는 마을 완전히 주민들의 축제? 근데 잊을 수 없는 거는 이제 밤에 이 여름날에 했기 때문에 모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다 모여서 이제 어른이나 아이나 그 영화를 같이 봤던 이 홍보단의 행사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없죠. 근데 우리가 문화가 다 올라가서. 근데 그거를 한 몇 년을 겪었던 그 시절이 영화를 처음 대했던 1년에 한 번 와요? 1년에 한 번 여름에. 어떻게 와요? 군함을 몰고 배 군함 같은 거 와서 큰 배가 와가지고 장난 아니네. 네, 그 마을회관 옆에 바로 보건소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가서 약도 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건 이제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서해 바다의 추억. 네. 서해 바다. 저는 그래서 영화관을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야외에서 봤던 게 처음입니다. 어르신. 네, 이 해군 홍보단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대한뉴스에 나와 있을 것 같으니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딘가에. 어청도 문화 해군 홍보단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 뭔가 사진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다 찍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연도만 잘 찾아보시면. 좋은 일을 했던 거랑 아이들이 그때 다 꿈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들이 다 꿈? 막 오면 너무 막. 그 세일러복 아닙니까? 또 해군은. 난 어렸을 때 몇 살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그날 왜 그랬는지 하여튼 우리 사촌 누나를 따라서 종암동을 걷고 있었어요. 종암동. 나 그 거리를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 종암경찰서 건너편 거리였는데 그 종암동에 그 아주 허름한 지금 보면 이제 삼류극장인데 없어졌죠.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삼류극장인데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굉장히 극장도 커 보이고 간판도 커 보이고 그런 데였는데 왜 그랬는지 내가 그 사촌 누나를 따라가다가 저 영화를 보고 싶다고 그랬어. 어렸을 때. 근데 그때 들어가서 본 게 중국 무협 영화였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원형적인 무슨 사건이 있는 것 같죠. 무협 영화인 것 같. 무협 영화였어. 근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하여튼 그 시작이었나 보네요. 거의 이소룡 수준 아닌가요? 뭐신지 하여튼 그래서 그게 처음 본 영화였어요. 와, 그래서 이 차이나는 무비의 시작이네. 중국 영화? 신기하네요. 이 영화는 원세컨드의 배경이 되는 사막 영화. 저는 이제 영화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는 96년 11월 30일 개봉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막 장면이 완전 예술이고 전쟁 2차 세계대전 막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화상이 심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입원한 영국 환자라는 제목으로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불렸는데 사실은 이 남자가 이제 거의 영화 끝까지 거의 막 말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프기만 하지. 네. 근데 이 사람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이 사고를 당하게 된 엄청난 러브 스토리.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첩자가 되는 그런 원래는 탐험가였는데 이 사람이 주로 사막을 다니면서 지도를 제작하는 탐험가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요 정보잖아 이게 지도가. 그래서 그런 걸 넘겨주면서 이제 구하려고 했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추락을 해서 이제 거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야전병원에서 이 사람을 간호하는 줄리엣 비노시가 간호사로 나오거든요. 저는 진짜 줄리엣 비노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추리하고 이런 역할인데 제가 이 영화를 가져온 건 이 영화가
프롤로그에 사막 장면이 쫙 나오면서 그 동굴 안에 글씨들이 막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모래바람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사막을 횡단했던 사람이라 근데 이 영화 감독의 이야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화는 되게 길죠. 160분짜리. 저 영화 가서 봤는데. 네네. 웬만한 점점점. 인내심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근데 그리고 이 남자의 회상으로 이게 또 이루어져요. 네. 근데 이미지가 정말 잘 그리고 정말 이런 거를 서정미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서정성. 그래서 영화는 길지만 그 사막신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전쟁과 사랑과 인간의 어떤 그런 갈등과 이런 게 정말 다 녹아있는 그래서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 말 듣고 갑자기 저는 인샬라 막 이런 거 떠오르네요. 아, 사막 차라리- 이러면서. 차라리 네. 그걸로 하세요. 그거 네, 뭐 아니에요. 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막에서. 예, 오랜만에 돌아온 킬러 콘텐츠입니다. 아, 오늘은 그걸로? 중국 네. 영화, 예, 차이나는 한마디가 마지막 빠질 수가 시간이네요. 아 갑자기 혀가 좀 우리 어렵다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없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한마디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 대사가 거의 없는데. 대사가 거의 없긴 하죠. 예,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뭐 의미 있는 대사는 없었던 것 너 같은데. 동생이니 하는 게 동생 이름 나온 거. 아, 띠디 뭐 이런 거. 려고인의 려디디. 띠디, 예. 예. 아 그 어린 동생 너무 불쌍해. 귀여워. 아. 귀여우면서 불쌍해. 너무 겁먹은 표정을 아, 지어가지고 연기가 살아있어. 연기 잘해요. 연기를 예. 잘해. 다 잘했어. 연기 잘해요. 려고인의 려디디가 어떻게 번역됐죠? 자막에서? 류 동생. 유가녀. 유가녀, 류 유가녀 동생. 류동생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고아였다 보니까 이 불쌍해. 경찰서에서 이제 류시집 딸, 류시집 아들, 네. 류시집 동생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원세컨드니까 또 시간과 관련된 1초? 1초와 관련된 멘트를 좀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영화를 그 상영사를 협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파한 후에 끊임없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 장주정이라는 사람이 1초는 너무 짧아. 다시 또 틀어봐. 한 번 더 틀어봐. 아, 더 그래, 틀어봐. 더 틀어봐. 한 번 더 틀어.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1초는 너무 짧아. 부족해. 이 멘트도 있는데 이건 좀 길고요. 네. 갑자기 숨이 막혔어. 1秒钟太短不够 이것도 있고요. 그 뒤에서 이어서 이제 한 번 더 들어봐. 한 번 더 들어봐. 再放一遍吧. 5글자입니다. 더 한 번 더 들어. 짜이. 再 짜- 제. 다시. 네. 예. 放이 이제 방영하다. 방영하다. 예. 빵. 짜이 빵. 2遍 이제 한 번. 한 번. 예, 예. 이비엔. 빠는 이제 그냥 붙는 어미에 빠. 붙는 봐, 뭐뭐 해봐. 네. 빠. 짜이빵 이비엔 오, 이 짜이 오, 빵. 좋아졌어. 再放一遍. 오, 이게 좀 쉽네 오늘. 세 단어니까요. 근데 여기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빵이 이제 동사잖아요. 이걸 이제 다른 거로 또 바꾸면 되거든요. 뭐뭐 다시 해봐. 다시 다시 놀아봐, 봐. 뭐 해봐, 뭐 이래. 再看一遍. 다시 봐봐. 다시 봐. 再说一遍， 다시 말해봐. 말해봐. 예. 再吃一遍。 먹어봐. 또 먹어. 다시 일어서봐 이런 건 뭐예요? 꼭 그렇게 어려워. 再起来一遍吧. 뭐 꼭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고요. 일어나래. 그건 좀 어색하다, 그죠? 네. 괜찮네. 뭐 한 번 더 생각해봐. 再想一遍吧. 츠가 좋겠다. 再想一遍. 再听一遍吧。 들어봐. 들어봐. 전 짤빵 싼 거 위에 맞는. 그렇죠. 활용할 수 있죠. 이건. 짜이빵만 하겠습니다. 짜이빵. 再放,再吃,一遍吧。再想,再听,再看 이렇게 중간에 있는 동사를 바꿔주면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아우 있다. 체완 연습이 되는 거네요. 再 네. 放一遍吧. 한 번 더 틀어봐. 짜이빵 이비엔 바. 네, 짜이빵 발음이 이비엔 어쩐지 바. 이렇게 좋으세요? 많이 좋아졌어. 짧으니까. 괜찮네. 이런 거 괜찮아.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는. 3년, 5년 넘었는데. 5년 넘었어요. 약간 이게 어디 당산대 지진인가요? 거기 멘트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잘했던 눈물을 거잖아.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어. 없어. 그랬나? 그거. 아무튼. 그거는. 네. 再放一遍吧.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여기 아니 근데 여기 바꿔 써야 3개월 돼요? 신여성 빼고는 이제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뭔가. 네, 적용해 보면 어떨까? 짜이칸 이비엔바. 再看一遍吧. 오케이. 짜이빵 이비엔 바. 再说一遍吧。再说一遍吧.
신여성 再说一遍吧. 뭐야? 추억 한 글자가 더 다시 늘었어. 말해봐요. 짤빵 이비엔바. 좋네요. 아 땀났다. 그것만 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차이난 한마디로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이제 다음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는 불렀어.